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최고위험 리스크 이것 때문에 아주 위태롭습니다. 당신 100%죠. 100%를 고집하고 윤심밖에 보이지 않았던 전당대회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건데요. 자, 오늘은 누구보다도 쓴소리, 바른소리, 옳은소리만 하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집권 여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좀 정치를 하셨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그러겠어요. 저한테 하는 네, 얘기죠. 아, 요새 뭐 그냥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스트레스 한참 받다가 네. 그냥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하고 내가 막 애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머나. 너무 슬픈 일이죠. 어. 예. 약간은 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진실한 논평하시는 보수미녀 이현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요즘에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구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부산에 이렇게 그 검찰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 지금 공천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서 내가 신청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이고. 대동사장님께서 이현주님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이현주님 반의 반만이라도 닮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공천을 신청할 마음도 안 든다.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국회의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요, 항상 그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만 의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민심에 반해서 당이 막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면요. 저는 공천에 대한 보이콧 운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참. 정치가 좀 후진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우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영남권 친윤계인 윤재욱 의원이 됐습니다. 대구 달서 을이죠. 원래 처음에는 경기 안성에 계시는 우리 김 의원님. 김학용? 예, 네. 김학용 의원이 원래는 될 거 아니냐. 왜냐면 수도권이 너무 없으니까 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좀 균형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구 달서을 3선에 이 윤재욱 의원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야, 이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까지 솔직히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나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게다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들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수도권 이분은 오히려 뭐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전략적 사고는 안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이거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하기에는 네. 그리고 김학영 의원도 친윤이고요. 그럼 두 분 다 친윤은 네, 맞았어요. 두 분 다 네. 친윤이고 또 이분이 그렇게 개혁적인 분도 아니세요. 그냥 이제 워낙 상대적으로 그렇게 수도권이니까 그러려니 네.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원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수도권에 의원이 없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윤재욱 의원이 영남권 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밀어준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학용 의원이 좀 더 다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그럼 윤재욱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냥 조용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게?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저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에이? 그러니까 그 재선 때까지만 해도 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3선 되면서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친윤이라고 해서 그때 조금 역할 하는 거 보고 저런 분이 있었구나 했는데 근데 대구의 의원들은 대다수가 관료 출신들이세요. 관료. 네. 그래서 정치력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관료인데 이제 비례대표 대신에 대구에 공천을 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대구 자체가 관료 출신을 좋아하세요. 장관이나 차관 출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치력이 막 뛰어나거나 자기 정치를 해서 자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따라서 추풍낙엽처럼 네.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길진 못하죠. 네, 그래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재선이나 3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힘들죠. 유일하게 지금 보면 이제 물론 현역이 아닙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못 받았죠. 공천을. 그래서 네,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원래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서울 강남하고 서울 서초하고가 네, 거기도 거의 비례- 꽃놀이 패여서 거의 비례보다 더 좋은 자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례처럼 공천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줬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다시 받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한 번 되고 나서 거기서 재선하고 삼선하기는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이 대구 이쪽도 다 같은 그렇죠. 페이스이고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 지역구 주민들도 사실은 개인에 대한 인물을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당이다. 네, 그렇게 이러면 치열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또 아무리 본인이 막 거기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이렇게 없네. 얘기하면 죄송한데 유권자들한테는 근데 뭐 당 보고 찍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네. 안 좋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거제도 개혁의 어떤 하나의 필요성, 네. 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너무 지역구가 작고 막 이 안에서 복잡거리면서 마치 그냥 누구든지 넣으면 낙하산 내려가면 다 되는 이런 식의 선거제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는 거의 정말 뭐 절대 권력자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제일 레이더처럼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재욱 의원님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제 수능적이고 관료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그냥 그냥 무난하고 뭐 이렇게 튀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 오다를 잘 수행할 걸로 예상이 되죠. 아니 근데 솔직히 보세요. 용산이 오다를 수행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용산의 뜻대로 해가지고 뭐가 잘 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거기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다 이런 말까지 했고 네. 대통령 되면서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꽂아 넣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찢어버리고 다 나가라 그러고 네. 그래서 결국 자기 편만 딱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러면 상황이죠. 그게 옳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도를 높게 해줘야 되고 긍정평가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 총선을 뭐 내가 치르는 거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는 국민의힘 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거 옳지 않다. 정치 많이 안 해보신 분이 우리 당 이렇게 휘젓는 거 옳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줬더니 결과도 좋지 않더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좀 건전한 비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초반에는 좀 있었죠, 그죠? 네, 초반에는 있는 듯했고 또 뭐 계속 또 바깥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수고 극소수고 그렇죠. 극소수고
아예 그 얘기를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찍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상황. 그렇지, 큰 그리고 문제인데. 또 공천을 앞두고 찍힐까봐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리는 상황.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대통령은 원래 처음부터도 지지율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보면 계속 살아오신 게 검찰이란 조직의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소수의 어떤 나만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삶을 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간 시행착오라도 겪었으면 조금 여러 가지 돌아보셨을 텐데 불행히도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금방 되잖아. 그렇게 힘들게 막 해도 대통령 안 되는데 다들 그렇지. 되고 싶다고 되고 그렇게 싶다고. 평생 동안 막 네. 공부하고 막 정치력하고 막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그렇게 막 실력을 쌓은 사람들도 전혀 안 되는데 나 그냥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다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뭔가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어떤 뭐 전략이 좀 있겠죠. 아마 뭐 북풍이 있을지 건풍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총선 치러서 이길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뭐 괜히 뭐 과반 이상 되는데 뭐 말도 안 듣는 애들 한참 있는 것보다 소수정예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번 네.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스타일상. 아니 그래서 사실은 내년 공천 관련해서 며칠 전에 아니 뭐 검사 출신들 차출설 쭉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 아니다. 무슨 검사들이 하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검사 어떻게? 출신도 있을 거고요. 예, 있긴 있겠죠. 또 뭐 관료나 모피아 출신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뭐 판사나 변호사 출신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윤석열 퀴즈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 말고, 응? 순수하게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아이 우리 이현중은 큰일 났네. 윤석열 기준 아닌 것 같으신데.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어디 줄 선 적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네.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선 때도 제가 지지할 사람 제가 선택하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비교적 저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뭐 그러다가 뭐 잘못돼도 제가 그냥 책임지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한다 한들 그게 뭐 제 정치 인생에서 무슨 큰 맞습니다. 예.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죠. 제가 갑자기 막 국회의원 한 시니컬해지네.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니컬해져 우리가 또. 네, 아니, 2번이나 해봤는데 네. 뭐 그런 정치 하려고 제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배정미님, 영어로 정미배님. 야, 10만 원이나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서 뉴스인사이다 늘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이상열 님도 시원시원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또 이현정 의원님 오시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자, 현재가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솔직히 이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 잘할까요? 야당하고 협조를 해야 될 텐데 별로 아니면 야당 협조는 그냥 이제는 포기한 겁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야당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정도? 조금 참아달라, 봐달라. 뭐 요런 거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막 강하거나 거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에 따를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지고 정말 저는 보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속상해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이 합의가 안 되냐. 그 야당의 안이 마음에 안 들면 대안을 가지고 그죠? 원래 수정하라 그랬잖아요. 김진표 네. 의장이. 그래서 야당이 수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당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달라, 이걸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이거 시장 원리 반해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입장에서요. 이게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물을 좀 전환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해요. 네, 식량 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예를 들면 쌀 하고 있는 걸 다 없고 그냥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해도 그냥 우리 모르겠고 그냥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다 망하고 나면 어차피 여기 딴 거 뭐 심든지 하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이거는 저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을 얘기를 하더라도 네. 과도기적인 어떤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인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수정안도 내놓고 하면서 좀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좋은데 뭐 아쉬운 거는 좀 야당도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근데 솔직히 제가 보니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거 보고 그냥 사실은 저는 좀 기대한 게 대통령께서 내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이 국민에게. 정부가 대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왜 못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정말 전무해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요. 생각하는 것만 딱 내놓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끝내버린다는 게 내가 이게 좀- 너무나 정의로워. 자기만 내가 정확히 알아. 너무나 정의롭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이런 너무 것 같아. 똑똑해. 근데 사실은 네. 경험도 별로 없고 현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검사님들. 아, 네. 정말. 자, 검사님들 물론 훌륭하십니다만은 또 이렇게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그리고 자기 우리 하는 분야만 알죠. 벼농사 짓는 농민들의 상황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원론적인 어떤 탁상 공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 친한 사람이 가 있잖아요. 자, 김만숙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자세히 겪어보니 아주 분석적이고 똑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뭐 자격평가에 벌점을 부과하겠다, 공천 불이익도 얘기하겠다 하면서 뭐 당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 얘기를 지금 설화를 어떻게 해결할까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다 안 먹힐 것 같고 왜 웃으세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도 야 옛날에 나한테 공천을 가지고서 난리를 치던 정강훈이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지도부들이 다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덕을 보았던 사람들의 설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끝까지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도 안 되고 설화 말이에요. 설화도 그렇고 그 특정한 세력에 기대 가지고 뭔가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네. 뭐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게? 이 어떤 의존도가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막 그런 얘기 나올 정도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 공천 10명 요구했다 이런 것도 깜짝 놀라고 뭐 한두 명 요구한 게 아니고 10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진영 보수 정당 내부의 이 세력 간의 어떤 균열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네. 그다음에 친이계 친박계 또 이 어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이 또 지지 기반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위에 이렇게 약간 기름처럼 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이 억지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지지 기반화해서 지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국민들하고 괴리되면서 네. 저는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가 사실은 뼈 아프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예를 들면 전주 을 같은 경우에는 안혜욱 후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졌다 이러면서 정운천 의원이 책임져라. 전주을 당협위원직 사퇴하라. 지금 위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또 지금 약간 대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안 좋은 결과 나온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풍토? 뭐 원인? 남 뭐 탓하는 거요? 남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네. 희생양 찾기 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나쁜 버릇이죠. 네. 제가 근데 볼 뭐, 때는 네.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일단 벌어진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 선거에서 보면 어쨌든 처음부터 진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안혜욱 후보인가? 네. 그분이 자그마치 10%를 획득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민주당 성향의 후보 있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한계가 있죠. 아무리 괜찮은 후보가 나가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운천 의원한테 너무 이렇게 책임 묻는 것은 부당한데, 이게 또 너무나 근시안적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정운천 의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왜 안 나갔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인데, 출마하려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직을. 네. 그렇게 되면 이 전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의원이 없는 거예요, 현역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문제를 삼아버리면 이게 민심이 더 악화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 전북이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8%도 근데 못 받아요. 네, 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감정대로 막 하고 남 탓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되치게 하듯이 기분 나쁘게 하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전북에서 조금이라도 더 득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표를 깎아먹는 짓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결국은 남 탓한다. 그다음에 총선이든 뭐든 간에 윤 대통령의 그런 의사만 자꾸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이 두 마디 정도는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상황이. 반성해야 돼, 반성.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 저는 신평 변호사도 맨날 왔다 갔다 해서 솔직히 이분 제가 원래 압니다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줄은 몰랐으나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는 또 본인이 쓴소리 한다,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어쨌든 이 분이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다라고 말하면서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아첨하는 측근들을 주변에서 물려라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 아첨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정신을 차리신 걸로. 이분은 막 우리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내부 네. 총질한다고 막 막 뭐라 공격하셨던 했잖아요. 분인데. 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공격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안 그랬는데 중간부터 이상해지시더니 막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막 공격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은 좀 멀어져서 그런가 요즘은 또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듯한 또 아니,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저는 이분이요, 가만히 보면요, 네. 이분은 힘 있는 쪽에 항상 서 계세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힘 있는 쪽에 있는 서 쪽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폄하하는 그럴 수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네. 저는 힘 있는 쪽을 이렇게 밀거나 그 사람 편드는 적이 거의 없고, 되게 보면 힘 있는 쪽은 비판을 주로 하거든요. 견제하는 쪽에 서 있는데, 네. 이분은 보면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정권에 계속 또 막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리고. 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초반부터
진정성 있게 비판을 하면서 쭉 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힘 없어지니까 완전히 헌시짝처럼 버리고 마치 자신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우리 당에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막 내부 총질한다고 막 비판하더니 또 갑자기 근데 최근에 이런 이유가 벌써 그러면 이제 힘이 빠졌구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사이가 나빠졌나 보다. 뭐 힘이 빠졌나 보다 대통령이.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분 항상 힘 있는 쪽에 서 계시거든요. 초기 발달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없어졌다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초기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제기하려면 그 전에 잘못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 막 찬양했잖아요. 네네. 자, 어쨌든 뭐 신평 변호사한테 너 두고 보지 않겠다 경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부산의 집에서도 막 마치 대통령이 조폭 사람들 이렇게 도열해서 인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진이 찍혀서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나오고 자기 측근만 챙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네. 그래서 거기까지도 문제라고 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번에 주말에 터졌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감청 문제가.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보 관련된 내용을 이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일일 보고 형식으로 맨날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한미 공조에는 영향 안 미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 아주 진짜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개죠, 그거는. 우리는 독립된 주권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감청을 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주권국의 주권 침해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설치하고 또 이것을 모니터하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건 뭐죠? 이거 스파이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이게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설치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이제 또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게 급하게 막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국방부까지 옮기면서 그럴 때 이게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네.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북한, 일본 주변국들 다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거. 그게 우리가 걱정이에요, 몰라서 나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다 시시각각 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고 그들에게 다 알려지고 그런 거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그래서 이거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그 경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 사진 찍을 정도면 그냥 벌써 저격했으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전근대적이고 술과 그런 어떤 도열, 이런 어떤 그 전근대적인 분위기에 가득 차서 그런 어떤 미세를 떠는 것을 좋아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는 옛날에 연수원 나오셨잖아요. 네. 그 연수원 다닐 때 저희 검찰 교수였는데 주말마다 주당대회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거 거부해가지고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때마다 막 이렇게 왕따 시키고 그러더라고, 저를. 근데 저는 그런 거 딱 싫기 때문에 나 안 한다. 이렇게 거부했는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주당대회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술로써 막 우와 하면서 사실은 진심도 아니야. 우리가 술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이런 문화를 근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군사 문화, 이 권위적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전 너무너무 싫어 이게 사회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만 감청했겠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일본, 북한은 가만히 있었겠냐?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그래도 굳건하게 한미 공조를 그거랑 열심히 무슨 하겠다. 이딴 말을 하고 앉았으니 정말 그러니까 저- 이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 같고. 이분들의 문제 의식이 네. 다른 거예요. 네. 초점이.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안팎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니네 훌륭하니까 이런 니네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그러니까 때는 우리 아니잖아. 국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떠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막 죄송해, 이런 거 아닌가, 지금 혹시라도.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는 거야 아직도. 니네가 감청했지. 아 왜 걸렸니? 네.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됐을 거서 이런 아니, 거랑 똑같은 미국이 거예요. 중요하죠. 미국이 중요하고 동맹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사람들이 너무 막 그 옛날식의 그 뭐라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해야 네 되나?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너무 오버됐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주변에 둘러싼 여러 사람들 권력 지향형 해바라기들이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